자, 별표 12. 제대별 직장 예비군 부대 본부 요원 편성 기준 및 직급입니다. 야, 이거 참 공부하기도 좀 그렇고, 좀 이게 또 안 하려고 하니 왠지 모르게 나올 것 같고, 이때까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예. 봐야 되겠죠? 자꾸 뭐 이상한 그림에서 자꾸 나오니까.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직장예비군 부대 본부 요원은 대학 직장하고 나머지 직장예비군 부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 직장 또는 국가기관, 국가중용시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 규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단은 여단장실, 자원관리과, 방호과, 동원훈련과, 장비과. 근데 장비과는 유사시에 편성하는 겁니다. 평시에는 미편성합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직책은 여단장실은 보조원, 병사, 사원 중에서 1명 이렇게 되고 병 자격으로 1명. 자원관리과는 과장, 중소령급에서 1명, 그 다음에 사무원 병 1명. 방호과는 과장 마찬가지 중소령 1명, 사무원 병 1명. 그 다음에 동원훈련과는 과장, 중소령 1명, 사무원 병 1명. 장비과는 평시에는 미운영하는 겁니다. 미편성하는 겁니다. 과장, 중소령 1명, 여기 인원이 좀 더 있어요. 통신장교, 통신소령에서 중사 1명, 그 다음 사무원 병 6명. 그렇게 돼 있어요. 다 1명씩인데, 1명이 아닌 것만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단 장비과 평시 미편성인데, 거기에, 사무원으로서 병 6명. 그렇게 돼 있다. 요것도 여단장실이 있고 자방동장 코드로 갑시다. 자방동장 네. 그렇게 돼 있고 각 직책 이랬는데 다 1명씩인데 장비과에 사무원 병만 6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임무 한번 볼게요. 여단장실 여단장 보자고 자원관리과는 편성 및 자원관리, 행정 및 운영, 그 다음에 무기 및 장비관리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비과가 평시 미편성이잖아요. 이 업무를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평상시. 무기 장비관리 비슷한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코드로 편자, 행운, 무장. 방호과는 전시 임무 수행 계획 수립 및 시행이고요. 정작가의 역할이다 그렇게 그렇게 작전과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시 임무 수행 계획 수립 및 시행. 동원훈련과는 동원훈련 및 일반 교육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동원훈련이 왜 들어가 있지? 동원훈련 주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훈련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비과에는 수송, 병기 및 탄약, 보급, 통신, 장비관리, 군수 쪽하고 그쪽 분야의 임무들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연대는 독립연대하고 예속연대 또는 통합직장연대 그렇게 돼 있고요. 독립연대 같은 경우에 독립은 참모는 112명인데 나머지는 다 1명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독립연대는 독립이다 보니까 직책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참모, 소령급 과장 1명, 그 다음에 소령에서 중사, 계장급 1명, 병 2명.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속제대라든지 통합 직장예비군 연대는 소령에서 중사 1명, 사무원 병사 1명. 대대 마찬가지입니다. 대대는 독립, 예속, 통합 직장 다 똑같아요. 참모, 소령, 중사 1명, 병 1명. 중대는 이제 사무원 병 1명만 그렇게 돼 있어요. 임무 편자교 전임무장 편성 및 자원관리 교육훈련 그 다음에 전시 임무 수행 계획 수립 및 시행 그 다음에 무기 및 장비관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자교 전임무장 대학 직장 연대, 대대, 중대 이렇게 되고요. 연대는 다 1명씩인데 이거 한 개 다르죠. 연대급에 참모는 소령중사 1명, 사무원 병 1명. 독립대대급은 참모 소령중사 1명,
병 1명. 그 다음에 독립중대는 그냥 사무원 병사 1명.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임무는 똑같습니다. 편자교, 선임무장. 그 정도로만 이렇게 캐치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안 하려니 좀 불안하고 그런 거죠. 이게. 자, 기타 과목 과장 참모요원을 전투병과로 예전에 전투병과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규칙에 나와 있는 예비군 지휘관 선별평가와 동일한 평가로 확대하는 겁니다. 바뀐 지 오래됐는데 여튼 단일 직장으로 편성된 부대의 참모는 예속제대 전담 지휘관이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그 예속제대에 돼 있는 전담 지휘관이 겸직한다는 그 얘기예요. 겸임합니다. 그래서 여단 참모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예속되어 있는 대대장이 뭐 참모 역할을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대장, 예속제대 중대장 또는 대대장 또는 중대장이 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대대 참모 같은 경우에는 예속제대 전담에 그 이하에 있는 중대장이 겸직한다. 다목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호 일반 직장 예비군 부대. 일반 직장 예비군 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일반 직장 예비군 부대에다 편성합니다. 대학으로 편성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일반 직장 예비군 부대가 없는 직장에 다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서 맞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직장 예비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인데 대학원 또는 대학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에다 안 두고 일반 직장, 그 해당 직장 예비군 부대에다가 편성하는 겁니다. 4호 소대급 이하 가로로 나온 적 있고요.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만 돼 있습니다. 일반 직장만 돼 있어요. 대학이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린 거예요. 일반 직장은 직장의 장원에 의해서 직장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2항 국가중요시설 직장장은 예비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 예비군을 선발하여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좀 이상해. 예비군 자원이 부족하면은 편성 안 하는 거 아니야? 9명 미만이면 제외한다며. 근데 해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지원 예비군 선발해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십시오.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3항 대학 직장 예비군의 편성 방법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1호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에서 중대급 이상입니다.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제5조에 따라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합니다. 교육부에서 인가한 실무로 얘기하면 저도 몰랐는데 결국에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그 고등교육법에 우리가 초중등 교육부가 있고요. 고등교육법이 있거든요. 고등교육법이 이제 대학교 그 관련되어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그 대학교에 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그거 들어보셨죠? 백석예술대학 이런 데 들어보셨죠? 거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예비군 부대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몰랐어요. 자, 2호 편성 대상자입니다. 과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당연한 거고. 자,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근데 학생 중에서 예비군 옛날에 그런 식으로 속임수 썼어요.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근데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제외입니다. 이건 제외입니다. 제외. 그 다목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가로 사무원 포함 중에서 예비군. 그 다음에 라목 고용원 중에서의 예비군. 그 다음에 지원 예비군. 다만 학생 예비군 중에서 수업연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후학, 졸업 유예자, 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 대상에서 동원 지정에서가 아니고 75회 때 그렇게 나왔거든요.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얘네들은 지역 예비군 부대로 편성합니다. 학생 예비군은 방침 일부 보류 대상자거든요. 기본 훈련 8시간 받으면 되는 대상자예요. 근데 수업연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지역 예비군으로 전출시켜버립니다. 보류 해소시키고. 그 얘기입니다. 됐죠? 3호 제대별 직장 예비군 부대의 본부 요원의 편성 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고요. 그게 앞장에 나와 있는 거죠. 앞에 설명했던 거. 자방공장 그거. 그 다음에 형태별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의 편성 기구도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표 13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사항 분소대급. 요거 가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분소대급의 독립 직장 예비군 지휘관의 임명 기준은 제11조 1항 3호를 준용합니다. 단 임명 이후에 병력의 종류가 퇴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16주 때는 예비군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 예비군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5항 기타 직장 예비군 편성방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지역 예비군 편성방법을 준용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별표 13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의 편성기구도입니다. 이것도 뭐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나와 이게. 근데 이게 근데 또 안 보고 가기에는 좀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종합대학교하고 뭐 다른 인접대학교하고 통합 편성한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과별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대학은 별도로. 그다음 단과대학은 단과대학별로. 뭐 공과대학, 뭐 자연과학대학, 뭐 인문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과별로 또 예비군 뭐 이렇게 편성하겠죠. 교직원 별도로 하고. 왜? 만약에 인접대학하고 편성할 때는 인접대학을 여기다 썩지 말고 별도의 하나의 제대로 빼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여기 별표 인접대학 편성 통합 편성할 때는 별도의 제대로 편성한다.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편성은 교직원 제대를 한 개 만들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5조 편성 및 해체 절차. 1항 직장 예비군의 편성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장은 가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의 편성 요건을 갖춘 후 직장 예비군의 편성 승인 신청서 한부 가로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예비군 편성 요건 충족 현황서 및 편성 대상자 연명부 편성 대상자 연명부를 두 부조 관할 지방 명무청장 바꿔치기에서 다른 수인장 뭐 이렇게 하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부대 규모 조정 시에도 지금 얘기했던 요 절차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항 지방 명무청장은 주어 명무청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주의하셔야 되고 지방 명무청장은 직장 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 요청서 별지 서식 참조하고 누구에게 수행업무대장에게 발송합니다. 네. 예비군법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러면은 수행업무대장은 편성 요건의 구비 여부를 검토해서 의견 회신서를 지방 명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됐죠? 네. 근데 이제 예비군법하고 거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예비군법에는 뭐 며칠 이내 뭐 나와 있죠. 10일 이내? 맞죠? 여기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거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4호 지방 명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수행업무대장의 의견 회신서에 따라 편성 타당성이죠. 검토한 후에 해당 직장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5호 편성 승인 결과를 접수한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지방명무청장에게. 요거 바꿔치기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지방명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들에 대한 직장 예비군 부대 전입을 요청해야 됩니다. 전입을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트렌드는 나올 건 아닌데 여기 밑줄 거에 져 있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렇게. 결과를 접수한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 부대 전입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직장 예비군을 편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이상하진 않잖아. 맞죠? 네. 근데 그게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 안 되지. 직장 예비군 부대가 이게 편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입을 요청해서 집어넣는 거죠. 맞죠? 네. 나올 만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항,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 절차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1호, 수행군 부대장은 예비군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직장 예비군 부대 해체를 요구할 수 있고요. 관할 지방 명무청장은 해당 직장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해체하도록 조치합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세 가지. 네.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1년, 5년간 3회. 네, 그거. 불합격,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항, 직장장은 예비군 자원이 편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 예비군을 편성 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목, 수행군 부대장은 해당 직장 예비군 부대의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 사유와 실태. 해체 사유와 실태. 가로로 나올 수 있겠죠? 사태. 를 확인 후 의견을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남옥, 지방명무청장은 수행군 부대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장에게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합니다. 다목,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 통보를 받은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 부대 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체하고 그 결과를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남옥, 직장의 장은 해체 직장 예비군 부대에서 관리하던 예비군의 장비 및 물자를 동일 계열 내에 타 예비군 부대로 관리 전환하거나 수행군 부대로 반납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누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자, 3호. 직장 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은 해체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직장 예비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네. 참고로 설명드리면은 예비군법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비군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4항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대급, 분대급 예비군 부대가 부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체하고, 맞죠? 네, 해체 건의를 해갖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해체하고 그때 1년 이내에 편성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소대급, 분대급 부대 운영 실적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적용하다 보니까 훈령에는 그냥 모든 직장 예비군 부대는 의 경우 해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훈령에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 작성한 거죠. 잘못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예비군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상충되는 거죠. 맞죠? 네. 잘못 인지해갖고 작성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근데 시험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내? 못 내. 그러니까 이런 거 바꾸면 그냥 2년 이렇게. 근데 그 내용 의미는 그렇다. 그 다음 3항, 4항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추가된 내용들이거든요. 수행군 부대장은 매년 누구하고 지방명무청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직장 예비군 부대의 정비, 편성, 부대 규모 조정 및 해체 등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휘계통에 따라서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4항, 국방부 장관은 직장 예비군 부대의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수행군 부대장에게 추가로 검토 및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절이 지형 예비군에 대한 내용이었고 3절이 직장 예비군,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넘어가요.
이제 16조 지원 대상입니다.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 예정일, 아이고요, 죄송합니다. 최종 선발 예정일 기준으로 몇 세? 18세 이상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이 나오죠. 최종 선발 예정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대의 대장 등 예비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17조 지원 방법 및 처리 절차 1항 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 편입 지원서 가로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면 되겠죠. 하여튼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누구에게?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합니다. 예비군법하고 상충되죠? 별개로 보셔야 돼요. 예비군법은 지역은 예비군 중대장을 거쳐서 지병장한테, 직장은 직장 장에게, 맞죠? 근데 훈령은 예비군 지휘관한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연계지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별도로 보라는 거예요. 여하튼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기하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2항 지원서를 받은 예비군 지휘관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지역, 직장 다 마찬가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1호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임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며칠 이내? 3일 이내. 날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77회 때 7일 이내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해서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받은 2호 지방명무청장은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근거로 예비군에 뭐로 되어 있죠? 편성이 아니고 조직하고. 그러니까 이 훈령상에 처음과 끝은 조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최초, 그 다음에 만료됐을 때 다 조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조직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해서 예비군 편성 카드를 소속 예비군 부대로 전송합니다. 3호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 카드를 수진한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 편입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원을 관리하면 됩니다. 자, 3항 지원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1호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몇 년? 2년. 예비군법하고 동일하죠. 2년이고 연장을 원할 시에는 이거 해제 1개월 전에 이거하고 장난 많이 쳤습니다. 1개월 전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게 마찬가지죠. 지휘관한테 주는 겁니다. 제출하고 이후의 절차는 2항을 준용합니다. 2항 요거죠. 요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요거. 연장했을 때도 요거 그대로 가는 거죠. 예. 맞나요? 요 처리 절차 그대로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피해 지원서 이건 아니고 복무연장 지원서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준용한다는 거니까 그대로 같이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준해서 간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걸러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맞죠? 여하튼 2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2호 지원 예비군에 해당 읍면동 지역 읍면동입니다. 외에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의무는 해지돼 버립니다. 3호 지원 예비군의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지원 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작성해서 소속 예비군 마찬가지 지휘관을 거쳐서 누구에게?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은 예비군 편성이 아니고 뭐죠? 조직에서 제외됩니다. 만료잖아. 끝. 그러니까 조직 제외됩니다. 4호 지원예비군의 편입지원서 또는 지원예비군의 복무연장 지원서, 지원예비군의 탈퇴지원서 이런 것들은 보존기간은 몇 년? 3년입니다. 3년. 77회 때 가로로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최근 77회 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형으로 나왔으니까 다 숫자 위주로 나왔어요. 숫자 위주로. 그래서 참고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18조 여성 예비군 편성입니다. 훈령상에 보면은 지원 예비군 보면 뭐 특전 예비군 지역대, 특전 예비군 중대 맞죠? 아까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 예비군 소대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대로 푸는 겁니다. 여성 예비군 편성 1항 여성 예비군 부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합니다. 1호 여성 예비군 부대는 시군구 시는 구가 없는 시, 군, 구별 또는 직장 예비군 부대의 1개 소대 이상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냥 뭐 시험 나올 건 아닌데 그냥 참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죠? 아까 그 부분 앞에서 언급했던 게 9페이지 9페이지 맞나요? 지형 예비군 편성 맞나요? 여기 제목이 뭘로 되어 있죠? 제2절 지형 예비군 편성이죠? 거기에 제8조 편성 원칙의 3항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특전 예비군 지역대 중대 여성 예비군 소대 등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큰 제목이 뭐였죠? 지역 예비군 편성이잖아요.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뭘로 돼 있죠? 직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지역, 직장 다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성 예비군 소대. 이해가시죠? 네. 특전은 달라요. 특전 예비군 중대, 특전 예비군 지역대는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적어놨어요. 생뚱맞게. 그 약간 오류인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하튼 여성 예비군 부대는 시군구별. 자, 또는 직장 예비군 부대의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주의해야 될 게, 여기 특자시가 없어요. 특별자치시. 특자시가 없는데, 특자시는 그럼 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졸다가 작성을 해서 빠뜨려 먹은 거예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문장 72회 때 나왔잖아요. 이 문장 나왔거든요. 근데 공부된 사람들은, 이 특자시가 왜 빠져있지?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님이 오신 거죠. 자꾸 안 된다,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자시 빠져있어요, 여기에는 또. 근데 원래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맞다기보다는 특자시도 가능해요. 이해가시죠? 네. 부대 명칭은 예비군, 여성 예비군 소대로 합니다. 3호, 지역 및 직장 예비군 부대 예하 부대로 편성하고, 예비군, 여성 예비군 부대의 지휘체계는 별표 3을 참조하면 됩니다. 요거죠. 여기 보면은, 예비군 지역대의 예하의 여성 예비군 소대, 가용시. 요겁니다. 됐죠? 여성 예비군 부대의 편성 인원, 장비, 물자 기준은 아래에 보는 별표 14와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본부와 분대로 되어 있고요. 소대장 1명, 부소대장 1명, 전령 2명, 보급병 1명. 그래갖고 몇 명이죠? 네? 5명. 여하튼 이렇게 돼 있고 소대장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회 연임 가능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1회 아닙니다. 그냥 연임 가능입니다.
자, 그 다음 3명이 그다음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5명인데 3명에서 4명 편성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3명을 만약에 편성할 경우에는 소대장, 부소대장이 빠지는 거죠. 부자니까. 전령, 보급병. 그렇게 되고요. 4명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소대장, 부소대장, 전령, 보급병. 이렇게 편성하면 된다. 그 다음에 분대. 각 분대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의료 구호분대, 급식 지원분대, 기동 홍보분대. 그렇게 있고, 의료 구호분대하고 급식 지원분대는 1개에서 3개 분대로. 근데 기동 홍보분대는 1에서 3개 분대가 아니고 1에서 2개 분대로 됐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 통제의 용이성과 임무 수행을 고려해서 개인별 활동단체 및 마을 단위로 편성합니다. 됐죠? 네. 세종자치시 벨리댄스 분여회 활동단체별로 그거 하나 예비군 소대 딱 세종자치시 장군면 분여회 새마을 분여회 네. 그거 단위로 해갖고 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성 예비군 소대의 최소 편성 인원을 한번 따져볼게요. 최소. 네. 1개 소대의 최소 편성은 총 몇 명? 이거 시험 나올 건 아닌데 그냥 이거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최소 몇 명 할 수 있죠? 3명. 본부는 3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분대는 최소니까 1개 분대 만약에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각 분대 몇 명? 최소가 5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명이죠? 분대는 네. 15명 맞죠? 그러면은 총 몇 명이죠? 18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편성은 18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 얘기입니다. 장비 지역 예비군 동원 시 소유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은 직장방위협의회가 될 거고 지역은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되겠죠. 예기둥에 반영하여 운영합니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참고로 그냥 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가로 돼 있고 하니까 물자는 여성 예비군 복장은 예비군법 시행령을 적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이거 저 오탈자다. 자치단체 맞죠? 지방자치단체 직장에서 지원합니다. 군에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돈 주고 사는 거죠. 아니면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예비군 다시 전투복에다가 비무장을 기본으로 하고요. 총기 탄약 이런 거 없어요. 비무장을 기본으로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직장의 가용 예산 범위에서 장구류 같은 경우에 탄띠, 수통, 방독면 등 요거는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총기 탄약 안 주면서 탄띠는 왜 줘?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장구류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됐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호 여성 예비군 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 물자는 여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마 밤샘 작업하면서 놓친 것 같아요. 놓쳤어요. 맞죠? 특별자치시 구가 없는 시, 군 자치구의 예비군 지역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비군 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 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 예비군 부대 또는 직장 예비군 부대에서 관리합니다. 됐죠? 여성 예비군 소대는 지역에도 가능하고 설치 가능하고 직장에도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부대에 관리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됐죠? 네. 6호 여성 예비군 소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요거하고 장난 많이 쳤습니다.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72회 때 이걸 총기로 바꿔놨어요. 총기 및 장비 물자. 근데 이게 그냥 놓치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력 테스트에 걸린 거죠. 총기 아닙니다. 자, 2항 여성 예비군 부대의 창설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자, 1호 지자체장 또는 직장장의 건의에 따라서 건의에 의해 수행군 부대장이 검토하여 창설 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방명무청장과 협조합니다. 2호 여성 예비군 지원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서식의 지원서를 누구에게? 지원자는 일단 관리대대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관리대장이 선발하는 겁니다. 자, 4호. 자, 4호하고 5호를 차이점을 이제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관리대대장은 일단 주어부터 볼게요. 관리대대장은 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몇 개월?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 누구에게? 수행군 부대장에게 보고합니다. 5호 주어 수행군 부대장은 이거는 창설 계획이에요. 위에는 편성 계획이고 창설 1개월 전에 2개월이 아니죠. 누구에게? 해당 각군 참모총장에게. 편성 계획이 아니고 뭐죠? 창설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합니다. 그래서 4호하고 5호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괄호형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6호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직장장과 수행군 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 절차는 누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3항 부대 해체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해체 절차. 1호 사회적 무리 야기 시, 훈련 공기문란 및 훈련 참석률 저조 시, 편성 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 시, 그 다음에 기타 해체 필요 시에 판단은 수행군 부대장이 판단을 해서 각군 참모총장에게 해체 여부를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를 받은 해당 각군 참모총장은 해체 승인을 하겠죠. 그러면 해당 각군 참모총장의 해체 승인을 득한 수행군 부대장은 부대를 해체하고 해체 결과를 누구에게? 지방명무청장과 관련 지자체장 또는 직장장에게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해체 승인은 결국에는 누가 하는 거죠? 해체 승인은 누가 해요? 네? 총장이 하잖아요. 총장이 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특전 예비군 편성입니다. 1항 특전 예비군 부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합니다. 1호 특전 예비군 부대의 편성은 여기는 또 잘 들어가 있어요. 특별자치시, 시, 국어 없는 시, 군 자치구 단위로 특전 예비군 중대. 자, 특전 예비군 중대는 시군구, 특별자치시, 시군 자치구 단위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 단위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특전 예비군 지역대를 편성합니다. 특자시는 2개 다 들어가 있네요. 다만 광역시 또는 도에 광역시 또는 도에 도 단위에 2개 이상의 수행군 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대별로 특전 예비군 지역대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2호 특전 예비군 부대는
특전사 출신이어야 됩니다. 특전사 출신의 예비역 병.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정의 때 나왔잖아요. 예비역 가로 병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뭐 희망하여 선발되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예비역 병이 맞다. 근데 그냥 병에다가 가로를 치는 거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예비역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차, 8년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병에다가 여튼 가로를 쳐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다르죠. 이거는 예비역 간부, 병 둘 다 그 표현이에요. 여기는 그 표현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알아요. 예비군 7년차 이상의 희망자. 이 병을 얘기하는 것까지 예비역 병 출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비군 편성 제외자. 뭐 이것도 이제 연차 초과된 사람들 뭐 얘기하겠죠. 여하튼 군 인사법에 계급별 연령 정년 초과자 중 지원하에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연령 정년 초과자. 이거 간부관이에요. 맞나요? 그게 추정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비역 병 용어는 예비역 간부 또는 병을 표현하는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 그 가로는 그냥 예비역 병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건 시험 나오진 않는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됐죠? 네.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7년차 이상 희망자, 그 다음에 편성 제외자, 그 다음에 연령정년 초과자 중에서 지원하고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됐죠? 3호 부대 명칭은 특전예비군 지역대 특전예비군 중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전예비군 부대의 지휘체계는 아래에 보는 별표와 같은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나오겠어요 이거? 이런 거 보면 되겠다. 시군구 광역시도하고 협조해서 됐죠? 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상해. 이거는 또 봐야 돼요. 특전예비군 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 인원, 장비 및 물자 기준, 특전예비군 중대의 인원 및 장비 기준은 별표, 아래에 보는 별표와 같습니다. 먼저 지역대, 특전예비군 지역대 편성기구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별로 이렇게 특전예비군 지역대에는 또 특전예비군 중대들이 딱 돼 있고요. 산악 구조중대 요거는 구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해가지고 통합해갖고 하나의 중대로 편성한 모습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또 시험에 나와요. 참나. 특전예비군 지역대의 본부 편성 인원입니다. 지지통 232죠. 지지통 232. 지휘부 2명, 근데 지휘부 2명, 지역대장, 소령 또는 대위 중에서요. 부지역대장은 중위 또는 대위 중에서 임명하는 거고. 지원반입니다. 지원반. 지원반에는 3명입니다. 3명. 3명이 지원 담당관, 원사, 상사 중. 그 다음에 특전 부사관 2명이고요. 이거는 중사, 상사. 그 다음에 통신반에 2명이고요. 특전 부사관 2명이고, 마찬가지 중사, 상사 중에서. 그래서 지시통 232. 그렇게 이제 코드를 활용해서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명칭을 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휘부 2명, 지원반 2명, 통신반 3명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맞죠?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맞죠? 네. 지시통 이래갖고 하여튼 이렇게 보는데 막 섞어서 내고 이래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지원반 3명, 통신반 2명, 그 다음에 지휘부 2명. 해당 계급 자원 부족 시에는 2단계 하위 계급까지 편성이 가능하고요. 인원이 부족 시에는 3에서 7명으로 편성하고, 만약에 3명 시에는 지역대장, 그 다음에 지원 담당관, 그 다음에 특전 통신부사관 1명이죠. 2명이 되는 그걸로 편성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하여튼 이 3명에서 7명이에요. 이거 합하면 몇 명이죠? 예? 7명 아니에요? 네. 근데 인원 부족 시에 7명 부족한 게 아니잖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6명 아닌가? 아닙니다. 7명으로 돼 있어요. 3에서 7. 이런 거. 아까 여성 예비군 그때부터 약간 졸았던 것 같아. 졸면서 막 작성하니까 막 이거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3에서 7로 돼 있다. 근데 기본 편성이 7명이에요. 7명. 그 다음에 장비 및 물자는요? 7명이니까 예. 개인학이 7장이죠. M16A1 또는 K1A 기관 단총이죠. 승합차 한 대 합의각서 동원. 합의각서 이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각서 뭐 저기 이거 지자체 뭐 차량 합의각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이게 뭐 동원령 뭐 발령되고 뭐 선포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사용할게. 이런 합의각서 받는 뭐 그 알잖아요. 그거 산업동원 할 때 뭐 그런 거. 또는 동원돼서 들어온 거 아니면 합의각서로. 상안경 하나, GPS 하나, 핸드토끼 3대. 각 반별로죠. 한 대씩이겠지. 안전군자색 개인별로 관탕조끼 7차. 피복은 육성 지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 예산 아니죠. 육성 지원 예산. 자, 특전 예비군 중대는 인원 및 장비 기준입니다. 본 특위통, 본부 2명, 특전반 6명, 의무반 2명, 통신반 2명, 본 특위통 2622, 지역대는 지지통 232, 232 이렇게죠. 본부는 2명, 중대장, 부중대장이고요. 중대장은 이거 계급은 그냥 참고하십시오. 아니. 대위 또 중위 중에서 또는 원사 상사 중에서, 부중대장은 상중사 중에서, 상사 또는 중사 중에서 그렇게 됐고요. 무기 및 장비는 본부 같은 경우에 쌍안경, 핸드토끼 또는 TRS. 이거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핸드토끼나 TRS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또는이니까. 맞죠? 이해가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개인별로는 뭐 개인화기, 방탄조끼, 군장 셋. 특전반 6명은요. 정작 담당관 상사, 중사 중에서 1명. 그 다음에 지원 담당관은 2명, 중사에서. 특전화기 부사관, 중사에서. 저격 부사관 2명입니다. 중사급에서. 그래서 정작 담당은 GPS고요. 특전화기 부사관 203 유탄 발사기. 저격수 저중경, 저격 부사관 필요하죠. 2개. 2명이니까 2개. 의무반, 특전 의무부사관 2명이고 중사급에서 구급당 2개. 2명이니까 2개. 그 다음에 통신부사관, 특전 통신부사관 2명이고요. 중사급이고 마찬가지 핸드토끼 또는 TRS 그 중에서 하나만 있는데 2명이니까 2개. 그렇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해당 계급의 자원 부족 시 마찬가지로 2단계 하위 계급까지 편성 가능하고요. 인원 부족할 경우에는 8명에서 12명으로 편성. 몇 명이지? 8명. 이거 12명 아니에요? 기본 편성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해요. 여기 기본 편성 여기에 최대 맥시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아까 37, 82 됐죠? 편성하고 팀장, 부팀장 외에 6명, 10명으로. 이 말 아니야? 이거 2명 빼면은 6명, 10명 아니야? 이걸 왜 일승하지? 여하튼, 6명에서 10명으로 편성하는데, 지원자 주특기를 고려해서 특전반은,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네. 그래도 특전반은 최소 2명은 돼야 돼요. 2명에서 6명. 맞죠? 의무반은 1명 내지 2명. 통신반은 1명 내지 2명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편성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봅시다. 8명이 된 팀장, 부팀장 외에 6명이니까 팀장 1명, 부팀장 1명, 최소 6명이니까 8명이 맞고, 그러면은 요거는 특전반은 무조건 2명, 1명, 1명. 맞네. 맞죠? 따지지 맙시다.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자, 특전반만 2명에서 6명, 예, 한 명이 아니고 2명에서 6명까지. 됐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단계 하이기를 보면 공부 중대장이 대중이 원상사 상사에서 2단계 하이를 하사고 그렇게 봐야 돼. 이 말이 예, 그렇게 봐야 돼. 아니죠. 그렇지. 그렇게 봐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게 가능하다. 부족 시에는. 됐죠? 예.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지금,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이 예비역 소령이야, 현역 소령이야. 예자가 안 붙어 있잖아요. 현역이야? 맞잖아요. 많이 보란다고. 네, 많이 졸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어디야? 여기 앞에는 잘 적어놨어. 많이 앞으로 왔는데,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 이번에 잘 적어놨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왜 이따구로 적어놓은 거야? 여기도 그러고. 해가 막 중군 안 나게 지면 안 돼. 맞죠? 하여튼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애매하고 안 나오. 근데 요거는 나왔었어요. 요렇게 특전 예비군 지역대는 지부 지연반 중대에서 이제 특전반으로 구성하면 통신반인데 그렇게는 나와요. 그 다음에 지연반이 3명, 통신반이 2명인데 요 바꿔서 이렇게 명수를 바꿔서 나온다든지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본 특이통입니다. 예. 요거는 요 정도는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전반은 1명이 아니고 2명에서 6명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우리 아까 몇 시부터 아씨